이 접시에서 보면 일단 이 라인 완성됐고 물고기 문양 어쨌든 가운데 그 빗살 무늬는 안 했지만 어쨌든 요 선은 완성됐고 다음에 이제 요 부분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. 국화 부분. 그럼 이제 국화 부분을 보면 배열이 물론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제 주관적인 방법 생각에는 그럭저럭 이제 잘 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큰 꽃이 있고 그 뒤에 그 다음 꽃, 그 다음 꽃,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이렇게 잔꽃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물론 이게 이상적이라고는 단정을 못 짓죠.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요게 제일 무난하고 자연스러우니까 요 방법대로 하자고 하면 이 도장 중에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 도장이 커 보이죠. 왜 그러냐면 얘는 건조 과정을 거쳤고 초벌 과정을 거쳐서 재벌 과정을 했기 때문에 얘보다는 10, 대략 한 15% 정도 작은 크기예요. 그러니까 얘가 얘예요. 아니, 이 정도 차이 나죠. 그래서 이 큰 도장으로 중심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작업할 거예요. 어떤 식으로 작업하냐면 이렇게 넓은 부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번에 누르게 되면 이게 쑥 들어가요. 그리고 오른손, 왼손 잡이면 뭐 왼손으로 이제 이나무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손,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른손으로 이나무를 하고 왼손은 뒤에다 받쳐요. 왜냐면 이나무를 하면서 누르는 힘에 상응하는 왼손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그래야 이 전체적인 그릇 기물의 영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. 이게 어느 때 제일 필요하냐면 다왕 같은 거 이제 얇은 기물 할 때는 이게 필수적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못 받칠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입이 작은 뭐 입이 이렇게 작은 손이 안 들어가는 이 부분에 찍을 때 이럴 때는 손 감각만으로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찌그러지지 않을 만큼의 힘을 힘을 주면서 이남을 해야 되니까요. 그래서 항아리 같은 거는 이런 건 편해요. 이런 거는 왜냐면 손 다 집어넣고 이렇게 손 다 집어넣고 이렇게 받치면서 할 수 있고 설사 이렇게 좀 들어갔다고 치면 안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내는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이남은 작업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푹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. 여러 번 나눠서 힘을 분산시켜서 그러니까 이 접시에 이 살을 이루고 있는 이 점토, 분청토 이거를 만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 그 토질에 얘네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침투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.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점이죠.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. 그럼 꽃이 이렇게 되잖아요. 그죠?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걸 없애려면 참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처음에 바로 되진 않아요. 여기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찍을게요. 자, 작업 들어갑니다. 윗부분, 좌우, 아랫부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사람은 다 틀려서 자기가 특히 약하게 주는 데가 있어요. 요런 뭐 요런 식으로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약하거든요. 5시 방향, 5시 부근.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이 부분이 약하다고 하면 이 마무리 부분에서 여기에 5시 부분을 한번 이렇게 힘을 한번 더 주고 나오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이런 것도 이제 그 감각적으로 익혀놔야죠. 지금 이런 식으로 제일 큰 도장은 분포를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중심될 부분에 먼저 얘가 선점하는 거예요. 선점.
그러면 이 정도의 접시면 요 정도 크기의 그 꽃도장은 완성이에요. 그러면 얘는 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, 이 집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잡고 다닐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제일 파손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. 이 꽃잎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 얘는 못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 물론 내가 만들기도 힘들지만 사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잘 보관해야,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는 게 없게 이렇게 잘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찍다 보면 흙 찌꺼기가 여기에 껴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도 칫솔질을 해줘야 돼요. 이 물이 치약이고, 칫솔은 고급 칫솔을 쓸 필요 없어요. 고급 칫솔은 너무 부드러워서 아주 그 싼 칫솔, 뻣뻣한 게 더 좋아요. 뻣뻣한 걸로 이렇게 사이에 낀 그 흙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, 그다음에 요 스펀지에다가 그 물기를 완전히 없애야죠. 이렇게. 왜냐면 물기가 있으면 이 기물에 닿으면 미끄러지고 찌걱찌걱해져요. 더 지저분해져. 그러니까 요 습기를 완전히 요 스펀지에 없앤 다음에 이 큰 도장 옆에 모든 게 다 그래. 자연이치가 이 권력자 옆에 그 다음 서열 2위의 권력자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. 좌우 보좌 하듯이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주위에 이렇게 붙이세요. 붙이는데 이런 식으로는 되도록이면 찍지 마세요.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도장들이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도장 그 지름으로 커버가 돼요.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, 이걸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띄운다 그러면 이 큰 도장 옆에 작은 도장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굉장히 답답할 뿐더러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처음에는 인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지만, 왜냐면 계속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 틈새가 없게끔. 왜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요런 부분에 지금 약간 틈새가 있는데, 이게 사실은 인화물 할 때는 거의 안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, 이 도장과 도장을 나는 붙여서 찍었는데 얘네들이 수축을 하면서 이 간격이 벌어져요. 그래서 인화물 할 때는 사실은 꽃잎과 꽃잎이 겹치는 게,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이상적인 그런 간격이에요. 이거는 좀 넓죠. 이런 거는 좀 넓죠. 요게 삼각형이라는 요 부분, 요게 I자 모양의 요런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. 이게 사실은 인화문 하는 작업, 정밀한 인화문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흉이에요, 사실은. 요런 그 허점을 보인다는 게.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, 이 인화문 작업을 다 한 다음에는 꼭 검사를 하셔야 돼요. 내가 어디 빼먹은 자리가 있나 없나를.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다음 크기의 도장이, 이 도장 작업이 끝나면 이 도장 작업을 할 텐데, 얘가 들어갈 만한 장소를 남겨두고 얘로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, 일단. 그 생각으로.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 작업을 했으니까 그냥 그 감각적으로 그 다음 도장의 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남겨둘 수 있는 능력이 어쨌든 자연적으로 생긴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작업을 처음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세세히 남겨두면서 작업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. 지금 같은 경우에 요 3시 방향 좀 약하잖아요. 그럼 지금 바로 수정을 해야 돼요. 그래야 그 꽃잎 그 방향에 들어가야 깨끗하게 되는 거죠.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그 꽃잎 방향을 막 찾으려 그러면 찾기도 힘들 뿐더러 못 찾아요. 그렇게 되면 이 꽃맥이 망가지는 거죠. 자, 한 번에 찍지 않고 제가 어쨌든 줄어들긴 했는데, 이 롤링 하는 게 7번, 8번 정도 해요. 이게 흔드는 게. 그러면서도 이 중심이
안 흐트러지는 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.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번에 찍게 되면 얘가 기물의 뒷부분이 갈라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깊게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꽃잎이 파묻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죠.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. 어쨌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론 수업을 했고 지금 이제 실기 수업을 하는데 같이 작업을 안 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보실 수밖에 없죠. 그죠?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제가 어떤 배치를 자연적으로 하고 이렇게 보고 내가 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. 물론 단번에 뭐 이런 그 스킬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그걸 보고 아 기성 작가들은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. 이게 재벌했을 때 30cm 정도 되는 접시의 조각을 저 정도 시간에 하나를 끝내는구나.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띄웠을 때 다음 어느 정도 위치에 갈 건지 바둑으로 치면 다음 수의 착지점이 어딘지 한번 여러분들도 이 접시를 보면서 생각을 하시고 그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가는 그 위치가 일치한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. 지금도 여기 2시 반 부분 지금 약하잖아요. 이 부분. 근데 제가 지금 바로 뗐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정확히 아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두 번째 크기의 도장 작업도 끝났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크기. 전에 제가 이제 벡터의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하얀 게 껴 있어요. 요거를 이제 닦아내야죠. 물을 죽여서 이렇게 문질러서 사이에 있는 그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깔끔하죠. 이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제가 이제 그 다음 도장의 크기를 남겨놓은 부분들이에요. 요 부분들이 저는 본능적으로 요렇게 남겨놔요. 요런 부분을. 그리고 요 부분이 설사 이 도장의 지름보다는 작죠. 약간 한 2mm, 3mm 정도 작아요. 근데 이게 이상적이에요. 자, 이게 이상적이에요. 요렇게 겹치는 게.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요 도장이 들어갈 거예요. 요 자리에. 왜냐면 얘가 두 개가 들어가 버리면 너무 큰 것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짜임새가 없기 때문에 요 도장으로 마무리할 거니까 요 도장 들어갈 거 다음에 남겨두고요. 대신에 이제 얘 도장이 들어갈 자리가 요 부분에서는 여기하고 여기. 이 부분. 마음 같아서는 여기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다음 도장이 여기 찍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거의 본능적인 습관적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스킬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거죠. 지금 이제 요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. 요만큼이 남잖아요. 예, 요만큼은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하냐면 이걸 남겨두게 되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.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작업이지만 지금은 이제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요 제일 작은 도장으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제 꽃으로 꽉 차 있는 거죠.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중심 부분이잖아요. 요 부분은. 이 부분은 빈틈없이 꽃들로 꽉 차 있고 여기 물고기 배 부분하고 여기 선친 부분 여기는 약간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의
꽃도장을 배열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빈틈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. 이 중앙 부분. 여기에 중앙 부분.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. 다음 도장 부분 남겨놓고요. 그다음에 또 여기도 하고. 여기도 하는데 지금도 여기도 한 3시 부분, 3시 방향 약간 약하니까 수정해주고. 말을 안 하고 찍으면 제가 편한데 또 여러분들이 딴짓 하실까봐 계속 제가 말을 하네요.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은 좀 크죠. 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다음 크기 도장이 요 도장인데 이 도장보다 이 면적이 커요. 이럴 때는 이거로 완전히 채워버리는 게 더 깔끔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검사를 하시고 이 부분은 완전하다 느끼시면 그 다음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. 지금 제 계획은 요번 시간 요 25분 동안에 제가 이걸 다 완성을 하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 화장토를 바를 거예요. 화장토를 바르고 그럼 한 2~3시간의 시간이 필요해요. 왜냐면 화장토가 말라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나머지 25분, 나머지 시간은 그 화장토를 긁어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인화문 작업이 되어 있는지 보는 시간으로 계획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요 25분 동안에 이게 지금 실시간이잖아요. 녹화가 아니고. 어쨌든 뭐 방송은 녹화로 나와야겠지만 제가 지금 이거 작업하는 거는 실시간이에요. 녹음 방송이 아니고. 그러니까 어쨌든 25분 안에 도장 작업 다 해야 되고 이 물고기 비닐까지 다 해야 되니까 좀 서두를게요. 이 상태로 해서 세 번째 도장 작업 마무리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 지금 못 보고 지나쳤는데 얘하고 얘하고 지금 2시 방향 약하죠.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지금. 그리고 어디 좀 더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다 본 다음에 그 다음 크기의 도장 작업을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얘거든요. 얘도 찌꺼기 완전히 이게 꽉 차죠, 그죠? 요 부분도 꽉 차죠. 요런 부분은 이제 잔도장 들어갈 거고요. 설사 요 부분이 이 도장 면적보다 작더라도 마지막 도장 면적보다 크게 된다 그러면 얘로 채워줘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더 훨씬 더 짜임새 있어 보이고 더 좋게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거예요. 빈틈없게. 이게 한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무념무상이에요. 아무 생각 없어요. 습관적으로 내 왼손은 빈자리를 찾아가고 이렇게 도장은 움직이면서 문양은 새겨지는 거죠.
저는 이렇게 계속 돌려도 전체적인 그림을 머리에 두고 있어요. 대신에 여러분들은 그게 아직 안 될 거니까 한번 이렇게 몇 번 작업하시고 좀 시선을 좀 멀리 해서 한번 짜임새가 어떤가 한번 이렇게 보셔요. 그리고 제가 이 도장으로 한 5, 60개 정도의 도장 작업을 했거든요. 도장이 굉장히 지저분하죠.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큰 덩어리는 아니더라도 이 흙이 묻혀서 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고 이럴 때는 칫솔질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이 도장으로 이제 제가 한 바퀴는 돌았어요. 한 바퀴 돌았는데 혹시나 박시나 어디 얘가 들어갈 만한 자리를 빠뜨리고 온 게 있나 없나 한번 봐주시고요. 중간중간에 얘가 들어가도 무방한 자리들이 꽤 있죠.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잔도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아마 얘가 들어갈 자리가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완전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 잠깐 보류를 시키고 왜냐면 이 작은 도장으로 하다가 얘가 커버가 안 될 그런 큰 면적이 나오게 되면 얘를 다시 소환을 해야죠. 그리고 이 조그만 도장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. 왜냐면 얘는 파묻히기가 쉬워요. 워낙 작아서. 조금만 힘을 줘도 그냥 푹 들어가 버리거든요. 그래서 얘는 평면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도장들 그 좌우 움직이는 것보다 얘는 더 움직여야 돼요. 조금만 힘을 주고. 그래야 얘가 평면이 돼요. 이런 식으로 평면이. 조금만 힘 주게 되면 얘는 파묻히게 돼요. 그래서 폭폭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힘을 굉장히 작게 줘야 돼요. 그러면서 좌우로 많이 흔들어 줘야 되죠. 자,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.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작업하니까 확실히 진도가 안 나가긴 하네요. 제가 이게 선 치고 라인 그리고 다 이게 전체가 이게 한 20분이면 끝나는 작업인데 빗살문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. 하여튼 이거 잔도장으로 일단 마무리하는 거예요. 여기 마무리하는 장면 여기 요 면 보이시죠? 예, 이런 식으로 꽉 차게 지금 이런 식으로 빠뜨리는 거를 최후 점검을 해서 이렇게 채워 놓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물고기 부분 비닐 부분 이제 빗살무늬 하고 상감 칠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잠시 쉬겠습니다.